네, 그 다음에 중개계약하고 정보망 들어갑니다. 자, 요약제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중개계약은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5가지죠? 그러면 이제 법에서는 몇 가지? 2가지 정도예요. 일반 중개계약하고 전속 중개계약. 그래서 이제 내용 많지 않으니까 일반하고 전속 나오면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일반은 개념 정지 들어갈게요. 누구에게 의뢰를 맡기는 거 일반이라래요? 자, A 개공에게 의뢰를 하고, 자, B 개공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C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누가 보수를 받아요? 거래를 성사시킨 개공. 좋아. 그래서 무조건 B 하면 안 돼. 자, 그럼 B가 성사시켰다고 가정을 하면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아, 못 받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이죠. 근데 일반 중개계약을 맺을 때 보통 중개계약서 써, 안 써? 안 쓰죠. 그러니까 의뢰인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요청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거기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 요청해서 의무 작성이에요, 협력? 협력 작성입니다.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을 근거로 태어난 서식이 무슨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라래요. 그럼 법정 서식 있어요? 있습니다. 자, 법정 서식은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정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쓰기로 했을 때 반드시 법정 서식만 써야 돼요? 다른 서식 써도 돼요? 다른 서식 써도 되죠? 그 이유는 권장사항. 권장사항이니까.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몇 부 작성? 2부. 그렇지. 자, 보통 한 분은 개공이 보통 보관하죠? 몇 년 보관? 자, 구체적으로 몇 년 보관한다 이런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몇 년 보관 규정? 먼스? X. 그렇지. 좋아. 좋았어. 그러면 일반 중개 계약서, 즉 일반 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다 전속에서 나와. 그러면 이제 일반 중개 계약서 필요적 기재 사항이 거기 4가지가 나와 있잖아요.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위치 및 규모. 그렇게 나와 있어요? 중개 대상물 위치 및 규모 또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자, 거래 예정 가격이 나와 있고, 자,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 보수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개공하고 의뢰인이 뭐 할 사항? 준수해야 할 사항. 준수해야 할 사항. 그래서 총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반 중개 계약 그러면 내용은 많지 않죠? 그래서 이제 가볍게 정리해 주면 돼요. 끝.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문제집 보시게 되면은 이제 2문제가 실려 있어요.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게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타당을 골라라. 자,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개공은 3년간 보관해야 된다. 맞았어요?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없어.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고 국장의 권장. 있고. 좋아.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까? 네, 좋아. 일반 중개계약서는 세부 작성? 2부.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위치 및 규모, 거래 금액 등을 기재해야 된다. 맞아요? 예정 금액, 거래 금액, 예정 금액, 거래 금액이 나올 리가 없어. 중개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서 중개계약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개공은 정보공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2번.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거. 풀어보세요.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없죠? 네 가지.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예정 가격에 대한 보수, 개공 의뢰인이 준수해서 총 몇 가지? 4가지. 끝. 자, 그래서 이제 가볍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로 넘어갑니다. 자, 요약제 간단히 볼게요. 자, 전속 중개 계약은 자, 이제 하나씩 분석해서 들어갑니다. 전속 중개 계약은 누구에게 맡기는 걸 전속이라 해요? 특정 개인 몇 사람?
한 사람에게. 자, 한 사람이 맡기는 걸 전속중개 계약이라 한다. 그러면 체결 여부는 의무사항입니까? 임의사항.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자유입니다. 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럼 보통 계약 기간을 정하고 있죠? 몇 개월이 원칙. 3개월이 원칙. 자, 3개월이 원칙이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른다. 그러면 4개월, 5개월, 6개월 약정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전속을 맺으면 개공에게 의무사항이 따라붙어 안 따라붙어? 따라붙고. 의뢰인 쪽에도 의무사항이 있어 없어? 있어요. 서로가 의무를 진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의무를 진다. 됐어요? 네. 자, 그러면 개공 의무사항 첫 번째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써야 돼 안 써야 돼? 써야 돼. 일반하고 비교할게요. 일반은 자 요청 있더라도 안 써도 관계없죠? 이건 의무적으로 써야 되고. 그 일반은 쓰기로 했더라도 법정 서식이 아닌 다른 서식을 써도 되죠? 이것은 오로지 무슨 서식만? 법정 서식만 써야 되고. 그럼 일반은 구체적인 보관 규정이 있었어 없었어? 근데 이건 몇 년 보관? 3년을 보관을 해야 돼. 됐죠? 그럼 여기서 3년을 보관을 해야 되는데 잘 봐보세요. 자, 이 의무를 위반하면은 무슨 정지? 계약서를 쓰라 했는데 쓰지 않아도 업무정지. 보존하지 않아도 다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벌칙은 그때그때 바로 나와야 돼요. 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속을 맺고 안 맺고는 자유지만 전속을 맺으면 정보 공개 하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어요? 하라 했죠. 자, 며칠이네? 7일 이내에 해야 돼요. 언제부터 7일? 계약일로부터. 그러면 어디다 공개를 해야 돼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나 또는 일간신문. 자, 또는입니다. 근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공개하지 말아달라면 공개하면 안 돼. 그럼 공개하면? 임치. 오, 그렇지, 임치. 오, 좋았어요. 비공개 요청이 있다. 그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죠? 네. 근데 해버리면 임치야. 공개하지 않아도 임치. 하지 말라는데 해도 임치. 그러니까 이걸 위반하면 다 임의적 등록 취소. 이해됐어요? 네.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그죠? 그럼 공개했으면 일반인들은, 즉 의뢰인 쪽에서는 공개, 내 매물이 어느 신문에, 어느 정보망에 몇 월 며칠에 올라가는지 잘 모르죠? 네. 그럼 공개했다는 사실을 통지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자, 구두로 합니까? 문서로 합니까? 문서로.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거 좋아. 그럼 오늘도 지체 없이가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네. 그럼 이걸 위반하면 어떤 죄죠? 업무정지. 아, 이것도 업무정지? 네. 그래, 업무정지. 자, 그때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업무정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업무처리 상황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통지하라 그랬죠? 네. 뭘로 써? 문서로 써.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1회 이상. 자, 이걸 위반하면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자, 업무정지. 그다음 마지막으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했죠? 예. 그럼 이걸 위반하면?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 사유죠? 네. 설명 의무. 예. 자, 이걸 위반하면 500만 원이에요, 과태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칙까지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보를 공개하란 것만 했지 어떤 내용을 공개하라 아직 안 했죠? 네. 그러면 그 요약집 도표에가 다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지금 단계에서는 다 머릿속에 들어있죠, 지금? 안 들어있어요? 왜 안 들어있어? 자, 여기는 들어있어? 아, 체계가 들어있어? 아주 좋아. 내가 지구를 떠나고 싶다니까. 그죠? 이제 여러분을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떠나야 돼. 자, 그럼 정보공개상 다시 정리할게요. 자,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구조랄지, 건축연도 이런 거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줄 보면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렇게 표현했죠? 네. 이걸 달리 표현해서 무슨 사항? 기본적 사항입니다. 공개해야 되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뭐 면적 다 공개되잖아요. 인터넷 들어가면.
그러면 또 뭘 공개해야 돼? 그래, 벽 동그라미, 수 동그라미, 도 동그라미, 일 동그라미. 벽수 도일입니다. 그럼 벽이 뭐요? 벽면 도배. 수가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배수 다 들어있죠? 도가 뭐요? 도로 대중교통 연계성, 시장 학교 등과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일이 뭐요? 일조 소음, 진동까지. 됐어요? 이걸 환경조건이라고 해서 벽수도일 이렇게 암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권리관계,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관계 공개해야 되겠죠? 그럼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아니 할 수 있다요. 아니 된다. 아니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개하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은 공개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공시지가. 임대차는? 자, 매매는 반드시 해야 되고 임대차는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연아. 아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정보 공개사항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다음 주에 확인 설명하고 또 비교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정보 공개사항 저거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벽수도일 빼면 뭐 몇 개 돼? 몇 개 되지도 않잖아. 뭐 어쩐다고요? 아주 좋아. 자, 그래서 이제 가볍게 이걸 정리해 두시면 돼요. 됐죠? 그럼 이제 문제 좀 풀고 의뢰인 의무사항은 문제 풀고 해야 돼요. 이건. 자, 그 다음에 그 126페이지를 봐주세요. 5번 문제. 5번 문제는 이제 기간 문제고 7번 문제도 기간 문제입니다. 기간. 그래서 이제 5번 문제는 지체없이 관련 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다음 공인중개사법상 지체없이와 관련된 규정이다.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전속 중개계약 체계로 지체없이 당해 중개되는 관한 정보를 정보망에 공개한다. 맞으세요? 자, 정보 공개는 며칠? 지체없이 아니에요. 공개하는 것은 며칠? 7일. 그거 좋아. 2번. 이럴 경우 중개 대상물을 공개할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서 통지. 맞으세요? 네. 통지하는 것은 언제까지? 지체없이. 자, 총회 의결사항은 보고를 하게 돼 있죠? 네. 언제까지 보고? 지체없이. 지체없이 동그라미, 보고 동그라미. 보고! 네. 내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보고. 자, 지체없이 보고. 그 다음에 시험 시행기관장은 부정행위를 한 자는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이 언제까지 통보? 지체없이 통보.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지체없이 분사무소 이전점 및 이전 후 소재에 관할하는 시정호소구청 통보하라 그랬죠? 네. 언제까지 통보? 지체없이. 자, 7번. 7번도 기간문 문제요. 공인중개사법상 각종 기간과 관련된 규정이 더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 적어. 자, 자격증 언제까지죠? 1개월. 1개월? 그럼 30일하고 1개월은 같아? 다르지? 왜? 31일짜리도 있고 29일짜리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달하고 30일은 같은 거 아니에요? 달로 끄는 거예요. 1개월. 1번이 틀렸고. 2번.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는 며칠 내에 보고? 5일. 이것도 5일 동안에 보고 동안에. 아까도 있잖아요. 보고. 종의 의결은 언제까지 보고? 자격 취소는 5일. 등록중 교부사항 등은 등록관청이 월별로 모아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하라 그랬죠? 네. 맞고. 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받는다. 며칠 내에 받나? 7일 이내. 7일. 좋아요. 됐어요? 그 다음에 개공이 원칙적으로 전속선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다. 맞습니까? 네.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하고 7번은 다 기간 관련 문제들이에요. 자, 9번 문제 들어볼게요. 9번 문제 보고 있어요? 개공이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중개계약. 자,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중개계약서를 썼을 때. 자,
개공 후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맞습니까? 좋은 얘기는 다 들었네. 맞는 말이죠. 자, 의뢰인은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해서 개공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보망의 예정 금액, 권리관계, 주소 성매, 인적사항, 물건의 종류 공개된다. 뭐가 틀렸어요?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됐어요? 그 다음에 뭔 다음에? 그 다음에 4번. 개공은 의뢰인과 전속 중개계약 체결할 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서 통지. 맞았어요? 맞고. 그 다음에 의뢰인은 개공과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중개 대상물에 관한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경우에 의뢰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자, 일반 중개계약은 그래도 계약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정답? 3번. 자, 10번. 전속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왔어요? 틀린 거? 옳은 거. 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의뢰인과 개공은 원칙적으로 그래요. 전속 중개계약서 내용과 다른 약정을 할 수가 없다. 이 지문이 맞았어, 틀렸어? 맞았어. 자, 뭐 어쩐다고요? 전속 중개계약서 내용. 자, 전속 중개계약서 내용 기억나? 기억나, 안 나? 그쵸? 자, 98페이지. 요약지 98페이지. 자, 요약지 9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계약서 서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건 이제 줄여놓은 건데, 줄여놓은 거, 98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거기 쭉 밑에 보면 중개보수 거래 금액 0.5%. 그래서 이제 법정 보수율을 넘어서면 안 돼. 그거 빠져있지만. 그리고 보수를 과다 징수를 차익 환급하라. 그 손해배상 책임 규정 있어요? 있어, 없어?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이 약정사항이거든요.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약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해배상 하지 말자 이런 약정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합의해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말자 그런 약정은 안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10번에 1번 지문 다시 보세요. 의뢰인하고 개공은 원칙적으로 전속 중개계약서 내용과 다른 약정을 할 수가 없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하지 말자, 보수를 더 받아도 된다. 그런 약정은 안 된다고. 그런 것은 다 계약 내용에 구속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약정하는 것은 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이에요? 정하지 아니한 사항? 정하지 않는 사항. 그런 것을 약정하는 거지, 뭐 손해배상 규정이 계약서 서식에 들어있잖아요. 그걸 배제하고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하지 말자 이런 약정은 안 된다고. 이해됐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래서 1번이 그게 맞는 지문이고 2번을 잘 봐보세요. 자,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이요, 3월? 3월입니다. 3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당해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이 지문 맞았어요? 뭐가 들었어요? 반드시. 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체결 때 반드시 전속 중개계약서 써야 되죠? 네. 위반하면 등록 취소요? 업무정지. 여기 있잖아요. 아직도. 자, 업무정지라고. 업무정지. 정보 공개하지 않을 때는 500만 원 과태료? 없어요. 뭐 없어 또? 임치지. 뭔지? 뭐 적혀있네, 임치라고. 아, 정보 공개하라는데 안 해도 임치, 하지 말라는데 해도 임치야. 정보 공개 의무 위반하면 다 임치야. 아무 말 없으면 공개해야 돼. 안 하면 임치. 근데 거꾸로 또 하지 말라는데 해도 임치야. 물론 임치는 업무정지는 되지. 됐어요? 그럼 500만 원 과태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10번은 몇 번 정답? 1번. 눈물 나오죠? 네, 11번. 안 나와? 자, 11번. 11번 보고 있어요? 네. 자,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개공이 공개할 정보 내용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이걸 물었잖아, 이거요.
이거. 공개사항, 이거. 자, 머릿속에 다 넣었죠? 네. 안 넣었어요, 지금? 자, 기억. 물건의 소지, 소재지, 종류, 면적, 이런 거. 특정하게 필요한 사항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기본적 사항이지. 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권리관계 있어요? 있어요. 있고.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없어요.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 하나 나왔네.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예정 금액은? 있어요. 있죠? 네.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는? 없어요. 이거 어디서 나와? 확인 설명상. 다음 주에 배우는 확인 설명상. 보수 실비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어디서 나와? 확인 설명. 비업 시효성 확인 설명. 일조 소음 진동은?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 없어? 있어요. 있잖아요. 자, 두 문자로 하면 기권 공예공 기억납니까? 네. 기권 공예공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어요. 벽수도일 별도로 빼고. 됐어요? 기가 기본적 상, 권위, 권리관계, 공의, 공법상, 이용장, 거래규제, 예가, 예정, 금액, 공의, 공시지. 뭐 두 문자로 해도 되고. 됐어요? 이제 다음 주에 또 확인 설명하고 또 비교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볍게 정리를 해 주시면 돼요. 되게 쉬워. 그 다음에 13번 문제. 그 답이 몇 개? 3개. 13번. 자, 문제에서 임대 의뢰를 받고 임대 의뢰를 바꿨던 거라면. 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소리잖아요. 그럴 때 세 번째 줄 반드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걸 골라라. 자, 종류, 소재지, 면적은 매매든 임대든 무조건 공개해야 되겠죠? 네. 권리관계도 마찬가지죠? 네. 이용제한 거래규제도 마찬가지죠? 네. 환경조건 마찬가지죠? 네. 공시지가는? 안 해도 돼. 이걸 묻는 거야. 임대차 계약은 공시지가는 공개해도 되고 그러니까 반드시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공시지가. 됐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 공시지가 하나 가지고 한 문제가 만들어졌다는 소리죠, 지금? 네.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문 하나하나가 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한 줄이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대충 공부하면 돼, 안 돼? 근데 요약집에 있는 내용은 줄여놓은 것이니까 깡그리 해야 돼, 깡그리. 그것도 달달달달. 그것도 안 해놓고 점수 나오기를 바라면 안 돼. 이해됐어요? 자, 14번 문제. 보기 전에, 요약집 30 몇 페이지요? 34페이지인가? 아까 34페이지였나? 43페이지네. 43페이지. 자, 의뢰인 의무사항 보고 들어갈게요. 지금 개공 의무사항은 다 정리가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럼 누구 의무? 의뢰인 의무사항 들어갑니다. 자, 의뢰인 의무사항이 들어가는데 잘 봐보세요. 자, 의뢰인 의무사항은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위약금을 지불하라 그랬어요. 뭘 지불하라? 위약금. 자, 위약금을 지불하라. 뭘 지불하라? 위약금. 뭘 지불하라? 위약금. 그럼 이건 얼마? 중개보수 50%요 해당하는? 해당하는. 위약금 그럼 무조건 해당하느냐? 자,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라.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소요된 뭘 지불하라? 비용을 지불하라. 이건 중개보수 얼마 범위네? 50% 범위네. 자,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협조하라. 뭐 하라? 이거 세 가지잖아요. 자, 거기 세 가지 나와 있어요? 네. 예.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의뢰인 의무사항이 이거고. 그럼 위약금 지불은 몇 가지로 또 나눠져? 두 가지로 또 나눠지잖아요. 첫 번째가 다른 개공에게 의뢰를 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있어. 거래까지 끝나야 돼. 거래가 안 끝나면 위약금 지불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개공을 뭐 했을 때? 배제했을 때. 그
그 다음에 소요된 비용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했을 때. 뭐 간단하죠? 그럼 이제 1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자, 갑하고 A하고 전속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그러면 전속을 맺었으면 다른 계공에게 의뢰하면 안 되죠? 근데 의뢰를 해본 거예요. 왜 했다 그랬어요? 그렇지. 어떻게 된 거 보려고. 진짜 다 알아. 그럼 어떻게 됐어요? B가 성사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다 나와야 돼. 그럼 B는 당연히 보수를 받아 못 받아? 받아요. 그럼 누가 문제예요? A가. 그러면 의뢰인이 계약 위반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위약금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다 없다? 얼마를? 전액잖아요. 보수를 100만 원 약정했다면 100만 원 전액이야. 200만 원 약정했다면 200만 원 전액. 됐어요? 100만 원 약정했다면 100만 원 전액. 보수 전액을. 됐어요? 배제도 마찬가지죠. 자, 갑하고 A하고 둘이 전속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어서 A가 소개를 해줬어요. 그죠? 근데 그날은 맺었어? 안 맺었어? 며칠 뒤에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가격 절충해서 계약을 해본 거예요. 빼버리고. 그러면 이때도 위약금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 없다? 얼마를? 해당하는 보수 전액. 됐어요? 네. 이 두 가지는 위약금은 무조건 해당하는. 그럼 스스로 발견한 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A하고 둘이 전속을 맺었죠? 근데 갑이 누구를 만났어요? 을을 만났어요. 어디 가다 만났어요? 길 가다가 좋았어요. 뭐 포켓몬 잡으러 가다가 좋았어요. 그것도 속초 가서 만났어? 좋았어요. 왜 좋아해요 그렇게? 네, 좋아. 그럼 계약을 했어요. 갑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됐어요? 그러면 이제 A는 A 소개로 만난 건 아니죠? 그러면 보수 청구해서 받아내? 못 받아내? 못 받아내. 한 푼도 못 받아요. 그럼 뭘 받아내? 비용을 받아내. 그럼 얼마를 받아내? 중개 보수 50% 범위 내. 50%는 범위 내가 중요해요. 범위 내. 뭐다? 범위 내. 뭐다? 범위 내.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저 중개하면 100만 원 보수 주기로 약정을 했고 실비가 70만 원 들었다 그러면 보수는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100만 원은 한 푼도 못 받죠? 그러면 자기 돈은 얼마 들어갔어요? 70만 원. 그러면 얼마? 50만 원. 50만 원 받아내요. 보수 50%라 그랬어요? 그러면 실비가 20만 원 들었으면? 20만 원 들었습니다. 왜? 범위? 내니까. 범위 내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유사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협조하라는 뜻이 뭐예요? 그렇지. 뭘 협조하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병명균열이냐 도색 도배 필요하느냐 이거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그거 협조하라 이 말이에요. 자료 요구했을 때 자, 벽수 1 자료 요구사항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이런 걸 협조해라. 협조하라. 이해됐어요? 되게 쉬워. 자, 문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끝났어요. 14번 문제,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4번 전속 중개계약 내용에 관한 설명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개공은 문서로서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라. 자, 몇 주일에 한 번? 2주일에 1번. 자, 개공은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라. 맞습니까? 네. 자, 의뢰인은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다른 개공에 의뢰하여 거래를 했어요.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라. 이 질문 맞아요? 네. 보수 얼마? 해당하는. 위약금은 무조건 해당하는. 이거잖아요. 다른 경우에 의뢰했다 이거. 맞습니까? 네. 맞네. 그 다음에 4번. 의뢰인은 전속 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해서 보수 50% 해당 금액을 소요된 비용으로 맞았어요? 예. 범위 내가 빠졌잖아요. 범위 내가 빠져서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범위 내. 좋았어요. 자, 범위 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 대상물에 대한 거래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의뢰인은 거래 가액의 얼마, 몇 %, 이것을 보수로 개공에게 지급한다. 이건 서식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됐어요? 자, 그래서 몇 번이 정답? 4번. 자, 16번 한번 볼게요. 뭐가요?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 범위 아직 여태 이야기하니까 못 들고 있어 지금. 좋아. 그래서 내가 자꾸 도망가고 싶어. 자, 범위 내가 빠져서 틀렸다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좋았어요. 범위 내나 아니나. 아, 좋았어요. 하여튼 그래. 아,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16번 보고 있어요? 네. 자, 갑이라는 부동산 개공은 의뢰인 을과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전속중개계약을 맺고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렇게 나와있죠? 네. 근데 갑이 중개대상물 중개활동을 열심히 했으나 유효기간 내 을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했죠? 네. 개공 갑이 의뢰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요된 비용은 얼마이냐? 나와있죠? 네. 자, 개공 갑은 당해 중개를 해서 50만 원 비용이 소요됐고 보수는 120만 원. 50만 원. 그 이유는? 범위 내에서 60이 아니라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범위 내니까 들어간 만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이제 그 종합, 전속중개계약 종합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바르지 못한 걸 골라라. 18번 보고 있어요? 네. 자, 1번 보세요. 전속중개계약은 서명계약에 의해 정해진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완성을 목적으로 하며 개공하고 의뢰인 모두에게 유리하다. 자, 전속은 개공하고 의뢰인 모두에게 유리합니까? 네. 확실해요? 네. 모두에게 불리한 것은? 일반입니다.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 전속, 모두에게 불리한 것이 일반 중개 계약입니다. 됐어요? 네. 자, 모두에게 유리 동그라미. 전속은 모두에게 유리한 거야. 의뢰인에게도 유리, 개공에게도 유리. 자, 2번. 개공 갑하고 의뢰인 을 간에 이루어진 계약서는 반드시 법령에 정해진 전속 중개 계약서를 써야 된다. 맞습니까? 아까 일반은 법에 규정은 있지만 다른 서식을 써도 되죠? 네. 근데 이것은 오로지 법정 서식만 써야 돼. 전속은 법정 서식만 써야 돼. 3번. 개공 갑하고 의뢰인 을과 계약에 있어서 계약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로 하고 개공 갑은 작성된 전속 중개 계약서를 3년간 보관을 해야 된다. 맞았어요? 네. O, X. O. 자, 개공갑은 의뢰인 을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 물건을 정보망 등에 공개하고 거래 완성을 위해서 적재 노력한다. 맞습니까? 네. 맞고. 의뢰인 을은 중개대상물 매각을 위해서 개공갑에게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공개하지 말아달라 했죠? 네. 갑은 팔기 위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어? 없어요. 위반하면 어떤 죄지? 임치. 지워졌네. 임치. 네. 하지 말라 했는데 해도 임치. 하지 않아도 임치. 자, 됐어요? 요약집 99페이지. 자, 19번, 20번을 풀 건데 이건 서식 문제거든요. 19번 문제하고 20번 문제가 서식 문제. 그래서 이제 그 99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요약집 99페이지를 보면은 서식 문제 나와 있어요? 네. 자, 거기 보면 뒷면이 나와 있고 왼쪽 98페이지가 앞쪽. 그 99페이지가 뒷면. 전속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서 뒷면이에요, 뒷면. 뒷면은 일반 중개계약서든 전속 중개계약서든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이전용하고 취득용 구분해서 공부를 해주면 돼요. 그럼 매도 의뢰가 들어오면 이전용 써야 돼요? 취득용 써야 돼? 이전용 쓰면 돼요. 매수 의뢰가 들어오면 취득용을 쓰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전용에는 어떤 것이 서식화 되어 있냐? 이걸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첫 번째가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인적사항 들어있어요? 네. 자, 등기 명의인 인적사항, 주소, 성명 이런 거 서식화 되어 있죠? 네. 두 번째 물건의 표시 서식화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토지 서식란, 건축물 서식란,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공과금 서식란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네. 토지 한번 보세요. 소재지, 지목, 면적 서식으로 되어 있죠? 네. 지역지구 동그라미, 현재 용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쳐놓고 있어 지금? 네. 좋아. 건물은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 용도, 용도까지는 나와 있죠? 네. 뭐가 없어? 방향 X라고 적어놓으세요. 왜 내가 이걸 적어놓으래요?
확인 설명서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방향이 서식화 돼 있어, 방향이. 중개계약서는 방향이 서식화 돼 있지 않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서식 간의 비교 문제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확인 설명서하고 중개계약서 비교 문제.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서식화 돼 있어? 권리관계. 자, 여기서는 의뢰인이 직접 의뢰인에게, 아니, 개공이 직접 의뢰인에게 확인한 권리예요. 그럼 나중에 직접 조사도 해봐야 돼, 안 해봐야 돼? 해봐야 돼. 근데 의뢰인들이 잘 알고 있으니까 일단 저당 잡혀 있는지 전세건설자인데 미리 확인해서 작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 들어있어요? 네. 이것도 서식화 돼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또 서식화 돼 있는 것이 거래 금액입니까? 중개 의뢰 금액이요. 의뢰 동그라미. 중개 의뢰 금액. 자, 이것이 이전용 계약서. 무슨 계약서? 이전용 계약서에 서식화 돼 있다. 자, 머릿속에 넣었어요? 네. 그럼 이 속에 조세 들어있어? 없어요. 보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취득용 계약서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희망. 그렇지. 공통된 단어가 희망이야. 희망 물건의 종류, 취득 희망가의 희망지역, 그 밖의 희망지역. 그러니까 뭐만 나오면? 희망만 나오면 전부 취득이야. 그러면 희망이라는 단어는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자, 중개사법 100점 맞을 수 있다는 뭐다? 희망. 그렇지. 자, 올해 합격할 수 있다는 뭐다? 희망.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자, 그래서 희망. 이제 목에 힘 들어간다. 자, 그러면 19번 문제 한번 볼게요. 19번 문제가 이 문제예요. 개공은 건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의뢰인과 일반 중개계약 체결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하는 거 필수적 기절 사항은 옳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뒷면은 일반이든 전속이든 똑같다 그랬죠? 네. 자, 그럼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들어있어요? 네, 있어요. 물건의 표시는? 있어요. 조세는? 없어요. 없죠. 은행융자, 권리금, 제세는? 들어있죠? 네. 공법상 규제 제한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 서식 이거 다 머릿속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요약집에 들어있는 건 깡그리 다 하라고. 줄여놓은 건데 그걸 또 빼면 안 돼. 됐어요? 자, 그러면 대충 한번 읽어놓으면 이게 잘 안 보여. 나중에 문제 풀 때 봐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전용 중개계약서는 이런 것이 서식화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모르고 있어야 돼? 오래 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그 요약집 98페이지를 보세요. 요약집 98페이지 보고 있어요? 자, 거기는 이제 앞면인데, 앞면은 일반하고 전속 차이점도 있죠? 차이점도 있어요. 이쪽이 일반 중개계약서, 이쪽이 전속 중개계약서. 이제 앞쪽은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거 있어요. 공통점이 대부분인데, 차이점. 자, 그래서 이제 그 서식을 보시게 되면은, 구분란은 뭐 있고, 의뢰 내용은 똑같고, 그 의무사항이 차이점이에요, 의무사항. 의무사항 다 묶어보세요. 여기 개공 의무사항,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 권리도 있고, 의무사항이 있고.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의무랄 것도 없어.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뭐하라? 성실히 노력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성실. 됐어요? 근데 전속은 딱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 업무 처리 상황 몇 주일에 한 번? 문서로서 통지. 자, 정보 공개 언제까지? 공개했다는 사실은?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라. 방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이거 차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의뢰인의 권리는 다른 개공에게 의뢰를 해도 계약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이 권리. 의무는 협조하라. 뭐하라? 협조하라. 자, 그 다음에 전속은 방금 했죠? 위약금 지불하라.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라. 협조하라. 자, 차이점에서 공통점이 나오네? 그렇죠? 협조 뭐 이건 이제 여기 차이점인데 여기서 공통점이 또 나와요. 이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 봐보세요. 그 유효기간 둘 다 몇 개월이 원칙? 공통. 보수 얼마를 지급하라. 또 몇 % 지급하라. 공통.
자, 손해배상 책임 양쪽 다 있어 없어? 있어요. 과다징수하면 차익 환급, 확인 설명 잘못하고 손해발생 손해배상 공통. 그 밖의 사항은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이라서 정하지 아니한. 아니한 강조해서 아니한. 그러니까 손해배상 하지 말자 이런 약정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한 사항. 그다음에 둘 다 두통 작성, 일반은 구체적인 보강 규정이 없고 전속은 3년. 그다음에 서명 미시어 또는요. 근데 소공이 같이 한다는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소공이 같이 한다는 규정은 어디서 나와? 그렇지. 거기서 나와. 그러면 자, 한번 봤죠?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만 소공이 같이 한다는 규정이 나와. 중개계약서는 없어요. 그럼 이제 이게 20번 문제거든요. 한번 보세요.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 중개계약서에 공통으로 서식화되어 있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자, 보세요. 자, 위약금 지불 의무는 어디만 나와? 전속에서만 나와. 자, 하나 나왔네. 중개 보수 얼마 지급하라. 공통이죠? 손해배상도 공통. 그 밖의 사항도 3개월의 원칙 유효기간도 공통. 소요된 비용은 전속에서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협조는 양쪽 다 나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 이후에 다른 계약 의뢰할 수 있는 권리 일반에서만 나옵니다. 여기서만 나와요. 그러면 차이점이 몇 개? 3개. 차이점 몇 개? 3개. 나머지는 전부 다 공통.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결국 서식을 머릿속에 담아야 되겠죠? 네. 아주 좋아요. 되게 쉽죠? 인상 쓰지 마시고. 자, 정보망 들어갑니다. 원부망. 정보망. 자, 요약집 44페이지. 간단히 보고 넘어갈게요. 정보망도 요즘 들어서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면 갈수록 정보망을 위한 중개가 활성화되고 있죠. 앞으로는 뭐 정보망을 이용해서 거의 중개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보망이 자주 나오는데, 정보망 개념은 누구 상호관계? 개공상호관. 자, 개공상호관 가로를 묶어서요. 의뢰인하고 개공상호관 그러면 틀려버려요. 사장들끼리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예요. 그죠? 그럼 이걸 운영하는 자를 누구라 그래요? 거래정보 사업자라는 말을 쓰고 있고, 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려면은 누구 지정을 받아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이에요? 지정이에요? 자, 지정을 받아서 하게 됐어요. 지정을 받아서 한다는 거.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개인도 거래정보 사업자 될 수 있어요? 네. 법인은? 네. 됩니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인도 운영할 수 있고 법인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은 안 돼? 중개법인, 즉 법인 개공은 돼, 안 돼? 안 돼요. 그 이유는? 자, 겸업에 정보망 사업이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이분들이 6가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는 되지만, 일반 법인은 되지만 법인 개공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양다르 2번에 보면 지정 절차 나와 있어요? 네. 자, 머릿속에 담아보세요. 칠판 봐볼게요. 가장 먼저 지정 요건을 구비를 해서 지정 신청 들어갑니다. 누구에게 신청 들어가야 돼? 국장. 그러면 구비 서류 검토하겠죠? 네. 이상이 없으면 지정하고 지정서를 주겠죠? 네. 그럼 지정서 겨우 받으면 바로 합니까? 운영규정을 정해서 승인 받아야 돼? 운영규정을 정해서 승인 받아야 되죠? 네. 운영규정을 정해서 승인 받아야 되죠? 네. 변경도 승인 받습니까? 네. 그리고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면 됩니다. 정보망을 설치하고 뭘 해야 돼? 운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정 요건 보세요. 일단 거래정보망 지정받으려면 부가통신 사업자만이 가능하죠? 네. 자, 부가통신 사업자야 된다는 말. 자, 그러면 일단 회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요. 그럼 회원들이 개공이죠? 네. 얼마 확보해야 돼? 500명 이상. 500명. 몇 개 이상? 2개 이상 시대 각 얼마? 30명. 정보 처리 기사입니까? 기능사입니까? 기사. 1명. 공인중개사예요? 개공이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1명. 그 다음에 컴퓨터 설비 확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럼 컴퓨터 설비를 줄여서 뭐래? 그렇지. 자, 누가 정하는 컴퓨터 설비? 법장.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개공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그렇죠? 여기 회원들은 500명, 개공. 여기는 그냥 공인중개사요. 여기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니라 기사. 1명 이상. 그럼 이제 신청할 때 국장에 들어갈 건데 구비서류 가져가야 되죠? 구비서류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서류들이야.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비서류 따라 외울 필요도 없어. 요건에 관련된 서류라고. 부가통신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개공, 가입이용 신청서, 등록증 사본. 그 다음에 정보처리 기사 자격증 사본. 공인중개 자격증 사본. 됐어요? 요건에 관련된 서류라고. 그러면 신청 들어가면 며칠이내 지정서죠? 30일. 자, 그러면 기간 알아야 되고 시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그럼 이때부터 몇 개월? 3개월. 3개월. 누구 승인? 국장. 그러면 운영은 언제부터? 1년. 이때부터 1년이요. 승인 받은 날로부터 1년 그럼 맞아 틀려? 틀려. 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 지정 받은 날로부터 몇 년? 1년. 자,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지정 받은 날로부터 1년. 자, 기간도 알아야 되지만 시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볍게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 페이지 그 의무사항이 나와 있어요? 예, 의무사항이 나와 있어요. 자, 보세요. 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사람이 거래정보 사업자고, 그러면 이걸 이용한 사람이 개공이잖아요. 그럼 개공이 거래정보망에 때 정보를 올려보낼 때 거짓 공개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래가 끝나면 거래 끝났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거래 끝났던 사실을 통보하는데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그러면 개공이 이걸 위반하면 업무정지 들어갑니다. 업무정지 들어가요? 좋아요. 자, 업무정지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고, 개공했다가. 그럼 거래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야 돼? 개공으로부터 의뢰받은 것만 내려보내야 되고, 다르게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네. 차별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네.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지정 취소 사유도 되면서 1년하고 1천. 지체하고 1일. 그러면 하나 더. 자, 지금 머릿속에 정리되고 있어, 지금? 좋았어요. 그럼 하나 더. 운영규정은 누구 승인받아 그랬어요? 그럼 승인받지 않거나 운영규정 위반하면? 그랬죠. 이걸 위반하면 지체하고 500만 원이요. 과태료 사유도 같이 됩니다. 500만 원이요. 과태료. 자, 이런 벌칙까지 같이 이렇게 빡빡 나와야 돼. 그럼 이제 거래정보망 개략적인 이료는 다 설명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일단 문제 풀다가 부족한 것은 보충할게요. 자, 문제집 들어가 볼게요. 자,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3번 보고 있어요? 자, 정보망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거래정보 사업자가 운영규정 내용에 위반해서 정보망을 운영했다. 500만 원의 과태료 맞습니까? 네. 500만 원 과태료 맞잖아요. 2번. 정보망을 운영한 자는 부가통신 사업자이어야 한다. 맞습니까? 네. 맞고. 거래정보 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차별 500만 원의 과태료. 1년하고 1천이잖아요. 저기죠. 1년하고 1천. 그리고 사무 경우 국장은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맞고. 정보망은 누구 상호간? 개공. 개공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한 책이다. 맞죠? 자, 24번. 자, 24번은 이 지정 요건 관련 문제예요. 지정 요건. 틀린 걸 골라라.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부가통신 사업자일 것 맞죠? 네. 정보처리 기사 1명 맞습니까? 네. 거래정보 가입 이용 신청한 개공수가 500명, 2개 이상 시도 30일 이상, 개공이 가입 이용 신청 맞아요? 네. 개공 1명 이상? 공인중개사지. 개공은 500명 이상 확보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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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명 이상? 1명.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 개공이 틀렸고, 5번 컴퓨터 설비 맞죠? 네. 그래서 몇 번 정답? 4.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25번 문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절차에 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은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국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네. 2번. 국장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30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지정서 교부. 30일이에요, 30일. 신청받은 거 30일에 지정서 교부. 그죠? 며칠? 3개월이 틀렸어. 자, 지정서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됐어요? 자,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운영규정에 따라 정보망 운영해야 되죠? 자, 지정받은 거래정보사업자 운영규정을 정해 국장은 승인. 맞습니까? 5번. 언제부터 1년?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됐어요? 자, 승인시가 아니에요. 자, 27번. 27번 보고 있어요? 자,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골라라.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법인 개공 중에서 지정이 된다. 이 질문 맞았어요? 자, 7번 보세요. 개인도 가능합니까? 네. 법인도 가능해요? 네. 법인 개공은 돼, 안 돼? 안 돼요. 1번 틀렸네. 2번. 국장은 개인 거래정보사업자 사망, 법인 거래정보 해상, 그 밖의 사유로 정보망은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다. 지정 취소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번이 정답.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운영규정을 정하여 등록 관청의 승인입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를 공개해야 돼? 개공으로부터 의뢰받는 거.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된 때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답니까? 될 수 있다요. 될 수 있다. 지정 취소는 재량이에요. 지정 취소는 뭐다? 재량.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가볍게 끝.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28번 서식은 서류 한번 볼게요. 서류. 법인도 거래정보사업자 될 수 있다 그랬죠? 네. 반드시 제출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지정 신청서는 당연히 들어가겠죠? 네. 등기부는? 확인서류. 2번이 정답. 그 다음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맞죠? 네.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맞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은 500명 2개 30인 개공으로서 받은 가입비용 신청서 들어가죠? 네. 개공 등록 중 원본이요 4번. 4번. 여기는 다 4번. 이거 다 4번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비 서류 문제 끝. 됐죠? 자, 뒷페이지 넘어가보세요. 자, 31번하고 32번은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이건 순서 바로 잡아라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정보망이 운영되는가 한번 볼게요. 자, 칠판을 봐보세요.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그러면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을 해? 거래정보사업자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래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이 거래정보사업자인데 서울에다 놓고 자, A 개공이 있고 B 개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보망 속에서는 최소 몇 명이 가입돼 있어? 500명. 근데 A를 2명을 든 거예요. 됐어요? 그럼 잘 봐. 흐름 잡아야 돼, 흐름. 잘 보세요. 놓치면 안 돼. 자, 갑이 건물 한 채를, 이건 서울에서 영업하고 있고, 여기는 천안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서울에 있는 갑이 자기 물건을 팔고 싶어서 A 개공에게 의뢰가 들어갑니다. 매도 의뢰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이게 첫 번째. 됐어요? 그러면 매수할 사람이 있으면 바로 연결해주면 되죠. 근데 없으면 자기가 가입한 정보망 활용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게 컴퓨터입니다. 개인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를 올려보내, 정보망에. 이게 몇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전속중개 계약을 맺을 때 정보공개사항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어요. 그거 기억난가 봐.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 연도,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항, 기본적 사항 공개하라 그랬죠? 네. 벽, 수, 도, 일 공개하라 그랬죠? 네. 권리관계 공개하라 그랬죠? 네. 인적 사항은? 아니 된다.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하라 그랬죠? 네.
거래 이전 금액은? 공시지가는? 아니, 공시지가는 해야 되는데 임대차는 아니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정보망에 딱 올려보낸다고. 아까 그래서 거짓 공개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정보 공개 사항을 힘들게 공부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래도 다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오래 걸렸어 안 걸렸어? 아니 아까 배울 때는 오래 걸렸는데 지금은 30초면 끝나죠? 내공이 쌓이면 이렇게 금방 돼. 다 보이잖아요. 기본적 사항, 벽수도. 그래 안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책 한 권이 한나절이면 끝난다는 거지. 공부가 되면. 맞죠? 이건 뭐 몇 초 만에 끝나잖아요. 아까 공부할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그죠? 다 보여. 보이죠? 그렇지.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은 정보를 자동적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의리, 좋은 물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매수 의뢰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다. 매수 의뢰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 검색합니까? 안 합니까? 정보 검색합니다. 검색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물건이 가본 물건과 일치가 돼. 그러면 좋은 물건이 있다고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이게 이제 물건 소개인데 좋은 물건이 있다고 연락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B는 A에게 이제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연락을 해야지. 됐어요? 매수할 사람은 개념은 좀 틀려. 그 다음에 A는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연락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값을 A, B가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져요. 이게 이제 몇 번째? 8번째. 거래계약, 그럼 단독중개요, 공동중개요? 공동중개. 그렇지. 정보망은 다 공동중개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으로, 거래가 끝났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끝났다는 사실을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언제까지? 지체 없이. 그렇지. 지체 없이 거래 끝났다는 사실을 통보하라 그랬죠. 이게 9번째.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오늘 지체 없이 엄청 나오네.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럼 이 흐름 묻는 문제가 이 31, 32번 문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매도 의뢰 들어왔어요? 네. 정보 공개했어요? 네. 매수 의뢰 들어왔어요? 네. 정보 검색했죠? 네. 매물 있다고 연락했죠? 네. 또 매수할 사람이 있다고 연락했죠? 네. 또 연락했죠? 네. 연락. 계약 체계를 쫙 그래, 쫙. 연락, 짝.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그 다음에 거래 끝났다는 사실을 통보해야 돼, 안 하는데? 해야 돼요. 언제까지? 그럼 순서 잡았어요? 네. 쉬워, 어려워? 이게 어려워, 지금? 순서 바로 잡아라.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1번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봐보세요. 그 절차를 세 번째 줄 바르게 연결하는 것은 자 박스 보세요. 기억만 읽어봐. 갑이 거래정보사업자의 거래계약 체결 사실을 뭐 했다? 통보했다. 이것이 가장 먼저요? 마지막이요?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 기억이 나온 거 찾아봐. 없어. 1번하고 4번. 두 개로 압축이 됐어. 그럼 둘 중 하나겠죠? 네. 바로 앞에는 다 알 거예요. 바로 앞에가 거래계약 체결이죠? 네. 그럼 거래계약 체결이 어디가요? 비읍이죠? 네. 그럼 비읍 나온 것이 어디? 답 나왔어, 안 나왔어? 앞에는 안 맞춰봐도 맞아. 그렇죠? 이렇게 풀면 돼? 문제 푸는 요령도 습득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하면 이렇게 순서 묻는 거 일일이 맞추고 있으면 시간 다 가버려. 나중에 풀 수 있어도. 그렇잖아요? 그거 헷갈리고.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먼저 거하고 나중 거는 공부했으면 대충 알아. 그럼 이제 자기가 편한 거로. 이건 마지막이 편하죠? 네. 거래 끝났던 사실은 공부 안 해도 누구나 다 알아. 그 전에 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지. 와, 쉬워, 어려워? 쉬워요. 눈물 나와요? 안 나와? 나오죠, 그치? 됐어요? 그럼 몇 번 정답? 3번. 자, 그래서 이제 흐름 묻는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32번도 같은 문제고. 자, TP 넘어가세요. 34번 문제. 이 34번 문제는 뭐냐면 OX 문제예요. OX 문제. 아, 오지선대형도 이렇게 OX가 나오는구나.
자, 중개사 법령상 정보망과 관련된 제재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 자,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기억 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개공 후 정보 공개 차별 취급했다. 아까 한번 나왔죠? 여기 나왔네. 지정이 취소될 수도 있고 1년하고 2천. O, X, O. 그렇지. 니은. 운영규정 위반하여 정보망을 운영했다. 지정 취소도 되고 500만 원 받다. 아까 했죠? O. 디귿. 거래정보 사업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다. 1년하고 1천? 지정 취소만 돼. 거짓 지정 받으면 지정 취소만 되지. 지정 취소 사유만 되지. 징역 벌금 아니에요. 징역 벌금 아니라고. 지정 벌금 아니라고. 그러면 OX. X. 그 다음에 개공이 정보망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 공개했다. 6개월 범위에서 업무 정지 맞았어요? 네. OX. O. 그러면 답이 뭐야? 4번이 뭔데? OXO. 그렇지. OXO. 아, 좋았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속하고 정보망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맞춰야 돼, 틀려야 돼? 맞춰야 돼. 지금까지는 틀렸을지라도 앞으로는 이제 틀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제 아이고 쉬워 그러고 맞추면 돼. 그러면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 해야 돼요.